정보봉의 미디어 정거장입니다. 보리. 네. 오늘의 영화는 무슨 영화입니까? 트루스입니다. 일단은 CBS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저는 영화 시작할 때 변호사를 만나는 게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변호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영화 보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영화가 그래서 약간 회상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액자식 구성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변호사한테 설명하면서 이제 확 돌아가는데 처음에 바로 이 영화의 본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동 사람들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그거를 보도해서 대박이 난 메리라는 CBS 60분의 PD 이야기인데 그걸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미군의 아주 잔악한 중동 전쟁에서의 그러니까, 잔혹행위를 폭로했던 보도. 그러니까 주인공의 저널리즘의 승리를 먼저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짧게 보여주는데도 이 팀과 이 메리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어떤 과정으로 취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질문을 던져본다. 그래서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고 아닌 것 같은 거를 쳐내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싹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면이 있다. 요 점이 일단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 영화의 본류는 사실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베트남전 파병에서 빠지려고 아무튼 빠지려고 군대를 뺍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 방위군으로 들어가요. 주지사가 아니지 텍사스 주 방위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이야기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60분 잘했어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C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치김지고 있는 메리 메이프스, 케이트 블란쳇이 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저널리스트들이죠. 그래서 큰 취재를 하나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취재를 잡은 게 아들 부시가 군복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뭐 죽을 똥을 싸면서 막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마침내 부시가 가장 곤란해할 만한 타이밍에 빵 터뜨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떤 블로거가 쓴 글이 하나 올라와요. 이놈들. 이거 좌파의 음모고 이놈들이 조사한 내용에 허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허점이라는 게 그냥 생트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마치 이 저널리즘 전체가 쓰레기인 것처럼 매도를 하죠. 그렇죠. 이게 먹힙니다. 근데 이제 우파들이 막 미친 듯이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케이트 블란쳇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나는 프로페셔널 기자고 쟤는 일개 블로거인데 왜 우리가 1대1로 붙어야 되냐. 내 방송국에서는 그래도 너희가 해명을 해야 된다. 왜냐? 너희가 파헤쳐서 보도한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너희는 거기에 대답할 의무가 있어. 라고 하고 마침내는 정신적인 주주인 로버트 레드포드 아주 전설적인 진행자죠. 이 사람이 방송에서 사과를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실 케이트 블란쳇은 로버트 레드포드를 굉장히 존경했고 맨날 만날 때마다 놀리긴 했지만 정말 멘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잘못 때문에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과하는 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멘탈이 무너져 버렸는데 가족들마저 이게 가장 멘탈 무너뜨리는 취재 대상이 되고 막 그러니까 취재 대상이 돼버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 부시의 사생활까지는 아니죠. 군복무를 파헤치면서 했던 일을 어느 정도는 또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구려 저널리즘으로부터 확실히 더 저열한 방식으로 엄청 돌려받게 공격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여기서 커리지라는 말을 두 번 하는데 처음에는 보도를 시작할 때 두 번째는 그렇게 공격당하고 사지까지 내몰린 케이트 블란쳇을 응원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뉴스를 코너를 마치면서 은퇴해버리죠. 거기서 하는 그 마지막 인사말은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정말 세상 모든 언론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사실은. 세상 모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매체를 사용하고 있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커리지. 딱 이러고 TV 화면이 딱 꺼지는데 그 순간 보고 이제라도 기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었어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끝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멋진 실패담입니다. 성공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 영화는 되게 솔직하게 이 메리라는 여자 주인공의 욕망을 보여줘요. 네. 유명해지고 싶고 영향력을 주고 싶고 네. 그리고 약간 선정적인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화제가 될 만한 네. 정확하게 칼로 찌르고 들어오는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네, 이런 곳에 굉장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저널리스트는 맞는데 훌륭한 사실 기획자, PD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프로듀서야. 실제로 막 엄청난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보다는 또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진행자는 굉장한 무게감으로 그거를 신뢰감 있게 딱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 팀이 되게 멋졌어요. 맞아요. 그 팀이 멋있어. 이렇게 팀 구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특기가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한 명씩 잘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애는 서류를 되게 서류 분석을 너무 잘하고 그렇죠. 어떤 애는 전화를 잘하고 막 이런 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저널리즘은 사실 팀 작업이 돼야 되고 특히나 영상 저널리즘은 이 팀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팬 저널리즘은 맞아. 팀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 한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취재를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데스킹이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영상 저널리즘이나 특히나 이제 이런 뭔가를 쭉 이렇게 말로 쭉 내레이션 해가면서 자료를 대가면서 인터뷰하는 것. 인터뷰 스킬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걸 하려면 진행자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리서처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걸 전체를 기획해주는 PD가 굉장히 프로듀서가 엄청난 역할을 해야 돼. 이 팀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팀이야. 60미닛이라는 팀 자체가.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설의 어떤 면에서 PD 저널리즘이죠. 사실 이건 기자 저널리즘보다는 전설의 방송 저널리즘을 만들어낸 케이스거든요. 이 기가 막힌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에미상을 2번인가 받았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아까 썼던 표현을 약간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능력 있고 영민하고 똑똑한데 숭고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욕심이 많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심은 언제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도 이걸 제목을 쓸 때 대선 보도라고 하는 건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이고 시간이다. 본질만 저널리즘 욕망이라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대선판에 영향을 주고 싶은 욕망. 사실 말하면. 근데 그게 좋은 욕망일 수도 있고 나쁜 욕망일 수도 있죠. 좋은 욕망이라는 건 시민을 위해서 올바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후보자를 거꾸러뜨릴 수 있다. 좋은 욕망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건데 나쁜 욕망일 수도 있어. 안 좋은 정보로 그렇지. 맞아요. 후보한테 영향을 주고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아니면 이 판 전체를 그냥 혼선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개판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게 안 좋은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욕망과 안 좋은 욕망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해. 좋은 욕망도 있는데. 욕망이었잖아. 저널리즘 욕망이라니까요. 특히나 대선 보도는 욕망이에요. 영향력을 확인하고 행사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욕망이 좋은 욕망이야. 근데 그게 실패하면 나쁜 욕망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라서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욕망으로 시작해서 좋은 욕망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욕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한다. 이거. 보도를 볼 때. 제가 보도 비평을 하면서도 늘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런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고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대선 보도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시도였다. 영향을 미치다. 영향 안 미치려고 보도해 그럼? 맞아. 보도 왜 해? 읽고 다 잊어버리라고 보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당연히 영향을 줘야지. 그렇지. 어느 쪽이든. 안 그런 보도가 어딨어. 문제는 그게 나쁜 시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 있고 나쁜 정보가 들어가 있어 생긴 문제지. 근데 우리는 이거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향을 주는 것 자체는 그 욕망 자체는 문제가 없다. 어느 언론사건 어느 언론이 이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었던 예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 방식만 제대로 됐다라면 당연하죠. 그 욕망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설사 그 욕망이 이재명을 거꾸로 뜨리고 싶다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이 동원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의혹 보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의혹 보도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의혹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간이 되게 짧은 상태에서 티키타카로 의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의혹이 영향을 미쳐야지. 그렇지. 여론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후보자들은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답변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후보자는 답변하라고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또 정치하고는 또 달라요. 선거 공간이라는 건 이 급박한 순간에 수시로 떨어지는 의혹에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게 바로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검증 보도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의혹의 답을 찾아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예, 설명하라고. 설명을 이끌어낼 만큼의 네. 충분한 근거를 가진 의혹을 던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자꾸 질문이 중요하다고. 네.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질문하지 않으면 언론인은 죽은 거다.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하는 지극히 욕망적인 사람이 특히나 성공했던 인물이 그 성공의 방식도 예를 들면 막 숭고하고 막 이런 게 아닌 방식이지만 그건 저널리즘의 방식이거든요. 맞아. 그렇게 해서 좋은 욕망을 성공시켜 온 사람이야. 근데 그 좋은 욕망이 삐끗한 거야. 네. 이번에. 근데 삐끗한 이유도 사실은 욕망을 가져서 삐끗한 것도 아니고 나쁜 욕망 때문에 삐끗한 것도 아니야. 뭘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니야. 네. 네. 왜냐하면 증언을 수집했고 네. 이거를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사실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진행자를 믿고 나온 거고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때려서 제대로 정의구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 의심이 생겨버리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나? 그렇지. 그리고 나를 보호해줄 수 없나? 나는 정말 이 유능한 진행자를 보고 온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뒤에서 이걸 꾸리는 팀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건가? 싹 숨어버리잖아. 네. 말 싹 바꿔버리고. 이게 결정적인 거죠. 네. 거기서 패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호승심이죠.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처음에 케이트 블란쳇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엄청 띄워줘요. 동시에 되게 거만하게도 그렇죠. 맞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저러고 또 터뜨릴 수 있다. 야, 나 이미 준비되는 아이템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마치 마지막 이게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비극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원죄 때문에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팀이 정말로 서로 으쌰으쌰가 잘 될 때는 정말로 막 서로 역할 분담도 잘 되고 말이야. 서로 믿고 우리는 진정한 저널리즘을 하는 거야. 이러지만 거기도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탐사보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영향력도 없고 탐사보도는 이제 끝인 건가?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자기가 아무리 성공한 탐사보도 제작자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지.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사내에서 뭔가 만들어진 팀이 뭔가를 하고 고용이 안정적인 데가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튜디오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한꺼번에 잘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모가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모가지까지 팀이 싹 다 빠지는 거죠. 내가 싹 다 끌고 가는 거군요. 게다가 로버트 레드포드 모가지까지 이 여자가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해고가 됐죠. 이 메리가.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도 결국 뭐 물러나게 된 거고 반 타이로 물러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내 그래 이 팀의 취재가 조금 잘못됐다 치자. 저렇게 모가지까지 다 날릴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커리지를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용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고요. 그럼요. 사장도 상업적인 방송사의 사장하고는 달라. 임기도 있어. 그래요? 임기 보장되잖아. CBS 방송국 사장이?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된다고. 대화에 집중하세요. 훨씬 더 용기 있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구조가 훨씬 더 용기 있을 수 있고. 맞아. 용기만 있으면 더 잘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진짜 들고 있는 게 많네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들에 비해서도 더 쫄아 있어. 깡따구 없어. 왜 그럴까?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는 팀이 그래도 깨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서로 미안해했잖아. 그리고 서로 용기를 줬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러게만 너 조사 촉바로 하라 했잖아. 맞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뭐 진행자가 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얼굴 쪽팔리게 할 거야? 지금 필이 뭐 한 거야? 야, 너 자료조사는 너 뭐 했어? 야, 제대로 좀 박혀놓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막 회피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진행자가 와서 PD한테 그러겠지. 너 믿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러겠지. 서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불행한 게 이 팀이 제대로 된 팀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무슨 선배, 후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끈끈한 거 이런 게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이익이 공유될 때는 끈끈한데, 빨리 도망쳐야 된다. 하나라도 빨리 도망치는 게 지능이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누구보다도 빨리 배신해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일단
그런 식의 그러니까 CBS 영화 속 CBS 팀과 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는 팀이 거의 없을 뿐더러 물론 우리나라 언론사에도 팀으로 운영되는 몇몇 코너나 그런 것들이 있기야 하죠. 특히 방송국은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팀 자체가 이제 많이 형해화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럼 옛날에는 그나마라도 있었고 옛날 PD 수첩 팀이나 이런 데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같은 뭐 기수로 뽑히고 막 노조에 같이 있고 해서 생기는 문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해지니까 자기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뉴스타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을 때 JTBC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보도에 이렇게 신념이 없었나? 그러니까 곧바로 사과해. 자기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발견해내면 돼요. 네. 발견해내고 그 문제만큼 인정하면 돼. 물론 문제만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공격이 오겠지. 하지만 내가 했던 보도의 진실성 자체를 그렇게까지 쉽게 허물어버리나? 그럼 바보 같은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진짜 막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 내가 공격받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던 좋은 욕망이 나쁜 욕망이 아니었고 욕망이 있었던 게 나쁜 게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의도들이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확신 없나? 네.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이제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며칠 전에 그 보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까지 가지 말자 했잖아. 그게 그렇게 위험한 보도 왜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막, 이제는 막 더 크게 만들어놔. 맞아. 마치 정말 반성하는 척 하려고. 지적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 이거 되게 기시감 느껴지는데? 우리가 다 같이 있던 방송국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또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직접 한 거나 좀 방구석 일려 우리 거의 둘이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그때 할 얘기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 다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나 똑같은 현실이고 더 불행한 현실인 거야.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이. 그러네 진짜. 케이트 블란쳇이랑 로버트 레드포드는 일자리를 뺏기면서까지 서로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뺏기는 게 확정되고 나서도 서로를 지켜주려고 했죠.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다. 우리는 서로 막 네 잘못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나는 안 그랬어요, 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간 다음에 고발 때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또 실수에 대한 인정도 잘 안 하게 돼. 왜 너무 내 보도가 너무 하찮게 취급받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그렇지. 공격을 해버리니까. 언제나 저널리즘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대선 보도처럼 정말로 촌각을 다투면서 하는 건 더 엄밀히 정밀하게 해야 되지만 위험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평상시 보도가 뭐 그렇게까지 정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맞아요. 수많은 의혹 보도들 지금 문제됐던 의혹 보도들 말고 의혹 보도들 이거보다 훨씬 질도 낮고 정말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했던 녹취록도 지 맘대로 막 만들고 뭐 아무나 그냥 원소스 가지고 그냥 반론 보도도 없이 그냥 보도했던 의혹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남현희 아까 우리 함께 본 남현희 씨 보도만 해도 얼마나 그런 보도가 천지. 그거 가지고 지금처럼 자성한 적이 있으면 지금처럼 누가 문제고 얘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잘 될 때는 그런 거 막 제가 지적하고 그러면 저 사람 현장도 모르면서 저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당당했던 사람들이 그거 뭐 실수의 영역은 상대로 훨씬 적고 그 정도 실수는 사실 언제든 할 수 있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해져야 되는 그런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네 잘못했네 그러지 말았어야 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저널리즘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게 실패한 미국 언론 영화를 보고 우리의 현실이 더 슬퍼지는 거구나 지금.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 멋진 실패다. 근데 걔네는 멋져 최소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어떤 방송국의 실패는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실패거든요. 네. 더 끔찍한 실패죠. 최악의 실패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얘기도 할까 말까 했는데 CBS는 그래도 압수수색 안 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죠. 아니 그 우리가 김만배 인터뷰 얘기할 때 인터뷰 인용했다고 이러면 어떡하냐. 압수수색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경향신문하고 뉴스버스는 김만배 인터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인용한 보도도 아니야. 아예 딴 거예요. 아예 딴 거. 근데 주제만 똑같아. 부산저축은행 수산무화 뭐. 그렇죠.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더만요. 나 깜짝 놀랐어. 이제는 김만배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이 의혹을 보도하면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그 CBS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 처참한 거지 현실이. 당장 이제 권력의 무도함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편에서의 불행함이라는 건 권력이 무도해. 맞아.
권력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막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 네. 또 한편 권력이 너무나 무도하다 보니까 네. 고백하기 경쟁. 고백하기 경쟁. 맞아요. 저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 사실 제 잘못이에요. 이 얘기 경쟁.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나 있는 거야. 커리지는 어디 가도 없고 그래도 조지 W 부시는 때려잡지는 않았지. 물론 뭐 회장이 먼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한다고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도한 권력을 만나면 일치단결해서 싸우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인 것 같아요. 무도한 권력과 비겁함. 이게 정말 최악인 것 같거든요. 무도한 권력에 용감함이 만나면 싸우겠지. 그리고 전선이 쫙 넓어지면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털고 다니지 못한다고. 전 언론은 다 털 거야? 못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 속 상황만 해도 사실 CBS도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거 사실 그 상황도 되게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압수수색은 안 했다고 하지만 영화 안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압력이 있었을 것 같고 조지 부시 쪽에서 개인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더 심할 때도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런 상황을 비교를 해도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거. 미국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거 지금 이것만 해도 한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미국도 어떨까? 이제 지금은 점점 그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듯이 네.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방송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질을 갖춘 이제 좋은 탐사 보도, 용기 있는 탐사 보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건 맞으나 그리고 특히나 뭐 트럼프 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더 황당해지는 상황이 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품격을 갖춘 언론사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유지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까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미국에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거 없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있지가 않잖아요. 형사처벌 자체가 없구나. 네, 우리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민사상의 어떤 강한 손해배상 정도를 하지. 엄청 돈을 많이 물게 하지. 형사가 개입되는 경우는 굳이 말하면 뭐 테러라든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국가 안보에 연관됐다라든가 스파이 행위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지. 이런 거 가지고 검증보도 의혹보도하고 명예훼손했다고 막 압수수색하고 사람 잡아가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결정적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죠. 권력의 무도함도 엄청 커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분 나쁜 언론사들, 수많은 무책임한 언론사들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되길 바라지 않아요. 네. 정말로 심각한 무슨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있었죠. 예를 들면은 진짜로 이거는 범죄 수준의 어떤 취재 행위를 했다거나 누군가를 막 만나가지고 막 강요하고 막 이를테면은 막 이렇게 청소년을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이랬다거나 뭐 일기장으로 훔쳤다거나 너무하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절도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그거는 경범죄죠. 그쵸. 중범죄가 아니죠. 네. 언론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훔쳤다는 그렇죠, 별도의 그렇죠. 형법적 범죄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전 반대예요.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하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래서 형법들을 빨리빨리 개정하고 형법 없애고 이를테면 돈을 높여야지 그러면. 그렇지. 네. 그래야지 책임을 지지. 네. 그리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형사법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개인을 고소하고 개인을 고발해가지고 형사 책임을 회사가 같이 지지도 못해. 이게 얼마나 악법적인 체제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짓누르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영화 속의 CB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되게 비굴해 보이지만 사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보면은. 그래야 무지막지한 손해배상을 안 할 수가 있고, 그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을 당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실 영민한 대응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대응인 거고. 근데 우리는 무도해. 공격도 무도하고 대응도 무도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권력이 무도하니까 그 사과 경쟁 같은 무도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트루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실패한 저널리즘인데 그러나 아름다울 수 있었던 저널리즘에 대해서 그 진가를 평가할 줄 아는 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물론 이건 진실이었지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만했고 충분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으나 몇 가지 결정적인 어떤 실수라든가 아니면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를 진짜로 진심으로 탄핵할 수 없었던 누군가의 결정적인 탄핵이 불가능했던 안타까운 순간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있어야 될 책임은 져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쓰레기 저널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만 보고 단련되면 사람이 원래 자극에 단련되고 나면
그 정도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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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 안 봐요. 숏 컨텐츠를 아예 안 봐. 왜냐면 그때부터 영화가 재미없는 거야 어느 순간. 근데 과연 기사를 천천히 읽어볼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근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CBS 60분 같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예전만은 못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MBC 스트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포함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물론 풀 버전 요새 풀 버전 안 올려주더라. 그러니까 요약본이 조회수가 잘 나와. 근데 그 알은 워낙 자극적인 범죄 사건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스트레이트도 잘 나와요. 네. 네. 스트레이트도 요새 방송 시간 자체를 줄여버렸어. 네. 40분만 하면서 2개 이슈를 하니까 하나에 20분밖에 안 돼요. 풀 버전이. 이건 PD수첩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려 또 짧게 올려.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 탐사 저널리즘한테 희망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뉴스회피 상황에서도 맞아요. 이 글자 매체보다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60분이라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또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파급력이 상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처음 보는 뉴스인데. 네. 굉장히 유명했어. 근데 나는 이 영상을 방구석 1년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60분 프로그램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영상에 또 뭐라고 나레이션 녹음했는지 알아요? 60분이 뭔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정준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이건 못 봤지? 이 방송을 봤는데. 네. 방송에서 편집됐어. 편집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땐 나왔어. 그렇지. 네. 네. 근데 교수님이 설명하는 씬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었구나. 방구석 1년 열심히 만들어주니까 편집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워낙 편집 축약한 거라서 그거는 편집을 잘 안 하는데 편집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툭 자른 데가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건데 우리 PD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죠? CBS는 60분, 여기는 220분. 자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죠. 자, 어쨌든 오늘 트루스라는 영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영화도 좋지만 언제나 우리가 승리만 보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람이 쉽게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패담도 가끔 봐야 된다. 근데 진짜 멋진 실패담. 근데 좋은 영화였어요. 진짜.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난 대선이 됐건 언니가 됐건 되게 용기 있게 뭔가 보도를 했던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정말로 용기와 함께 질과 함께 공적인 마인드와 함께 성공까지 한 보도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되게 드물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두 개가 빠져요. 예. 그럼 한두 개가 빠졌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한두 개를 또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 그치. 예. 그냥 그만큼 평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기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만들었네. 또는 이 정도면 꽤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웠네. 이거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제 살짝 편향성의 문제를 남기긴 하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편향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만큼만 딱 봐주는 게 좋은 저널리즘을 완벽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좋은 저널리즘에 대한 그냥 괜찮은 평가들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 개쓰레기와 엄청난 구국의 어떤 저널리즘 이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또는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는 언론이 몇 개 없지 라고 이 정도 꾸준한 언론이 몇 개 없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 보수 언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윤성민 서울대 교수가 뉴스타파를 후원해요. 얼마 전에 끊었다 그렇게 하는데. 압색당할까 봐 그랬나 보지. 근데 최근에 끊은 거고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이 이유로 뉴스타파를 후원하더라고. 근데 또 탐사 언론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접하기 전에 이거 어디 거야? KBS 거네? KBS 요즘 개판이야. 이러지 말라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MBC밖에 없어. 이러지 마시라고. 그렇지. 또는 MBC도 문정부 깠잖아. 또 이런 또 댓글도 달려요. 그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까면 안 되나? 그렇지. 깔 수도 있지. 까라고 있는 건데. 그렇지. 원래 언론은 까고 있는 게 맞아요. CBS 이 영화 보세요. 깔라고 아주 그냥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 다만 그 과정이 제대로 됐을 뿐이라니까. 음. 자,
이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의도의 세 남자는 왜 아무도 피곤해 보이지 않는가? 아니요, 나 피곤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은 지금 카메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없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은 또 장비 정주행 할 일 많아. 우리가 피디님한테 못할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일 아니니까 뭔 상관이야. 가장 못되게 하면서 본인이 가장 못되게 하면서 조용히 해. 자, 그러면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 보도를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보도하고 또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단지 대선 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시선을 흐리는 보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근데 시선을 집중해야만 좋을 보도들을 억지로라도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라든가 엄청나게 우리 편이고 또는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는 성실함?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정도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 말이다. 네. 다른 것보다 성실함을 봐라. 네, 성실함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KBS 시사기획창 같은 데는 되게 성실한 기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실제로 성실하게 만들어요. 네. 센세이셔널리즘보다는 성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만드니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과하게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막 더 맞게 저 나쁜 놈을 진짜로 제대로 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길게 물론 여러 기자들이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것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를 붙잡고 하는 그런 그 언론인이나 언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실성의 정도가 약간 높아졌다 낮았다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좋은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OCTV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닌가? 요즘 약간 단독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네. 그죠? 네. 언론인의 올바른 욕망. 나는 언론인이 아니구나 근데. 엠바고 몰라? 죄송합니다. 아니래요 여러분. 네.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릴리스를 시킬 때 시켜야지. 그렇지. 좀 좋은 효과가 날 때 딱 알려가지고. 엠바고. 와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니 김 다 빼고. OCTV는 정례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됐어요. 정례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똑같은 주에 하진 않잖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네. 그랬어요? 그러네. 다음 주는 좀 빠르네. 야, 이걸 그렇게 한다고?